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70번째 카푸 채널 컨텐츠는 피터 쿡과 콜린 푸르니에의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입니다. 창피하지만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런 특이한 건물은 보러 가야겠다고 해서 여기를 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피터 쿡의 작품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이 작품은 아키그램의 페이퍼 아키텍처, 즉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가상으로 디자인을 했던 워킹시티랑 대단히 비슷해 보여서 여기를 답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작품이 아키그램의 워킹시티입니다. 아키그램은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실험적인 건축을 시도했던 영국의 건축가 그룹입니다. 당시 SF 영화에서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디자인을 시도했던 아키그램은 결국 그들의 이상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건축 작품을 끝내 이 세상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건축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키그램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가 바로 피터 쿡이었습니다. 저는 페이퍼 아키텍처로 피터 쿡의 작품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아키그램의 워킹시티를 그대로 현실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직접 보고도 이것이 피터 쿡의 작품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터 쿡의 페이퍼 아키텍처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오스트리아 건축가인 콜린 푸르니에의 역할도 컸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르니에도 아키그램의 창립 멤버라고 하는데 나이상으로 핵심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설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제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보러 가겠습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도시를 가로지르는 무어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방문한 것은 무어강에 떠있는 뮤린새를 답사하는데 덤으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역시 렌트하고 갔고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지하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쿤스트하우스는 독일어로 예술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도시 그라츠는 2003년에 유럽 문화의 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라츠는 EU 예술 문화의 중심지이고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그 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그 격에 어울리는 멋진 미술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별명은 친절한 외계인 또는 검은 종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외계인의 우주선 같은 맛을 가지고 있죠. 형태뿐만 아니라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BIX 파사드라고 하여 건축과 뉴미디어가 결합한 아크릴 유리 스킨을 동측 유선형 외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 컨텐츠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남측에는 1848년에 주철로 지어진 아이제너스 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이제너스 하우스에서 증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맨 위에 있는 것이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전망대라고 할 수 있는 리들 이벤트 공간입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기존의 건물들과 묘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이 서측 골목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동측의 정면도 멋지지만 서측의 뒤쪽 골목 공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유선형의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매수와 기존 건축물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나요?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뽑아져 나온 정면 파사드보다 과거의 건축과 미래의 건축이 공존하고 있는 이 골목은 볼만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건축이 뒤지지 않으려고 그라츠의 기존 건축물도 이렇게 단장을 해놓았네요. 이 기존 건축물과 쿤스트하우스 그라츠가 이룬 틈으로 비치는 하늘도 멋있더라고요.
물론 답사를 갔을 때 멋진 하늘도 한몫을 했죠. 사실 건축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맑은 하늘과 강렬한 햇빛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다시 동측 정면 파사드에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상부의 유선형 메스는 생각보다 육중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는 충분히 비를 피할 정도의 공간도 나오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 정말 재밌게 꾸며 놓았더라고요. 마치 사진을 깔아놓고 포토샵으로 분홍빛 동그라미들을 그려놓고 영역을 빨간 점선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요.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유선형 메스 위에 원통형 뿔로 나와 있는 저 부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밖에서는 전혀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아실 수 있습니다. 쿤스트 그라츠가 정말 멋진 현대미술관이긴 한데 소장품들은 너무 신진 작가들의 것이라서 그렇게 유명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상관 있나요? 미술관이 멋진데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은 1층 로비 내부입니다. 위의 유선형 메스에 비해서 1층 로비와 외부 공간을 나누는 유리 커튼월은 좀 평범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로비 내부는 유선형 메스의 아래 부분도 외벽 메스의 마감재인 짙은 청록색의 유리 아크릴 스킨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단번에 로비 공간 내부를 SF 영화 속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티켓 오피스는 저 끝에 있습니다. 로비 중앙에 있는 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3층 전시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미술 전시는 3층부터 시작합니다. 1층은 꽤 알차게 공간을 분할해서 쓰고 있습니다. 1층 다목적 이벤트홀을 한번 볼까요? 이 이벤트홀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바깥쪽 유리창에 서서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서측 골목 쪽에서는 잘 몰랐는데 그쪽 창이 투명 유리창으로 골목에서 마주하고 있는 기존 건물도 보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존 건물 파사드도 새롭게 꾸며 놓았나 봅니다. 1층 부분에서 재미있는 것은 티켓 오피스 옆의 틈새 공간을 참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켓 오피스와 사무실 사이의 틈새 공간은 이렇게 기념품 상점과 서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뒤쪽 미디어 라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미디어 라운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서 전시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원통형 부분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오픈하지 않아서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저쪽 출구는 아이제너스 하우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제너스 하우스는 영어로 하면 아이언 하우스라고 합니다. 1층 부분은 전체가 카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계단실은 보지 못했고 아이제너스 하우스의 계단실이 바로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와 붙어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이제너스 하우스의 계단실입니다. 이 계단실은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를 지으면서 아이제너스 하우스를 위해서 증축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1층 미디어 라운지가 나옵니다. 자, 그럼 쿤스트하우스 그라츠 3층 전시관을 올라가 볼까요? 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1층 로비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분이 올라갈 때 티켓팅 해주십니다. 너무 프리하지요? 그만큼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올라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는 꽤 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단번에 2개 층을 올라가는 것이니 그 길이가 보통의 한 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보다 2배는 길어야겠죠? 3층 전시관 평면입니다. 여기서 아이제너스 하우스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닫혀져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1층 로비와 완전히 다른 3층 전시장 공간이 나옵니다. 3층 전시장입니다. 여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높은 천장고의 넓은 기둥 간격에 완전한 오픈 스페이스,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기에 딱 좋은 전시장이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무슨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포스를 풍기고 있네요.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주 전시 미술품들은 미디어 아트 종류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자체가 현대 미술 같다니까요. 뭐를 전시해도 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가지 미술품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유명한 작품은 여기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시대를 넘어서는 여러가지 미술품들을 섞어 놓아서 현대 설치 미술 같은 분위기를 냈다고 할까요? 이제 4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층 도면은 구하지 못해서 단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한 층을 올라가는 것이니 2기층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짧겠죠? 4층으로 올라가시면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유선형 메스 지붕 아래가 바로 나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이렇게 전시 공간으로 꾸며 놓았는데 아기자기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공예품 같은 냄새가 나죠? 4층 전시관은 유선형의 메스 지붕의 볼륨감이 그대로 드러나서 전시 공간을 꾸미는데 도리어 한계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4층 전시관은 정확하게 각 작품별 부스가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혼재되어 있다고 할까요? 하지만 아까 전 보여드린 유선형 지붕에 나있는 원통형 뿔 모양들이 만들어 놓은 내부 공간에 나선형 조명을 설치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여러가지 현대미술과 묘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한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여기 관람객이 적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미술관 아닌가요? 그 원통형 뿔은 천창의 역할도 합니다. 유리창을 막았다가 이렇게 열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4층 전시관은 중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을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4층 중층을 올라가시면 한 번에 4층 경시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는 그 자체가 현대미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공간은 니들이라고 불리는 이벤트 공간입니다. 2층이 나 있는 도면도 없어서 일단 3층 도면으로 대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층 중층으로 올라가면 니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니들 이벤트 공간입니다. 저 공간은 북쪽입니다. 니들 이벤트 공간의 북쪽에 이렇게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작품보다는 저 뒤쪽의 풍경을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쪽에서 보이는 풍경은 그라츠에서 자랑하는 슐러스베르그 비네가 동북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좀 더 깨끗하게 닦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니들 이벤트 공간의 남측입니다. 여기 중간에도 전시 작품들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남쪽 창에는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니들 이벤트 공간에서 서측을 바라본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라츠를 보면 왜 이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유럽 도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들 이벤트 공간에서 동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라츠는 동유럽 국가인 슬로베니아의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런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이겠죠?
아키 그램의 작품들이 그대로 도화지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모습을 보면 아키 그램이 처음 이런 디자인을 계획했을 때인 1970년대에 이 미술관이 지어졌다면 현대 건축의 미래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쿤스트하우스 그라츠의 밤의 모습이랍니다. 이런 멋진 모습인 줄 알았으면 여기를 밤에 답사하라고 올 걸 그랬습니다. 이 파사드는 930개의 형광도로 구성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 디스플레이 스킨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라츠 한 번 더 가면 되겠죠. 아까 전 니들 이벤트에서 보았던 저 산꼭대기에 슐로스 베르그 비네가 보이시죠? 슐로스 베르그 비네에는 옛날 성의 요새들의 유적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페스티벌 무대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라츠를 방문한 가장 큰 이유였던 뮤린실입니다. 이 멋진 작품은 2003년 그라츠가 유럽의 문화 수도가 된 것을 기념해서 뉴욕의 예술가인 비토 아콘치가 디자인한 것이랍니다. 이 작품 진짜 멋있는데 아직도 보여드릴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라면 내후년이 되어야 제 컨텐츠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모더니즘보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들이 재밌죠.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아이디어와 디자인들이 바로 그 시대에 제대로 현실화 되었다면 지금 현대 건축은 정말 많이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